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대 이상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안보 이슈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관세 같은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부 기자와 함께 정상회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큰 줄기를 한번 짚어보면요. 정상회담이 열린 거는 이 낮 12시 반쯤이었고요. 예정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사실은 굉장히 화제였죠. 그때 SNS를 통해서 한국의 숙청,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전반적으로는 이 순조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고 또 영광이다. 또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이런 발언을 모두 발언해서 했습니다. 당초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이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실제 그 회담은 5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차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30분 조금 못 미쳤었고요. 대부분의 해외 정상들도 30분 안팎의 오벌 오피스 정상회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SNS 돌출 발언,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략적으로 의도한 겁니까?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특검의 통일교 압수수색 얘기를 정보기관으로부터 건네 듣고 현장에서 오해였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풀긴 했는데 하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의 이 회담 전에 이런 SNS 게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도 회담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을 보도하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할 때도 무역 불균형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캐나다가 가진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올려서 약간 캐나다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SNS를 올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갈등을 조성했다가 실제 회담에서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외신들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진짜였는지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알 수 있겠죠. 자, 예상했던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 분야 협력이 또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앞부분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 얘기를 했고요. 뒷부분은 미국의 무기 구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세웠던 것. 그러니까 한국과의 협력과 한국에 요구하는 것 두 가지를 내놨는데 앞에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한 거 보면은 이렇게 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서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국산 선박을 구매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더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업의 부흥을 한국과 함께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And now we buy ships,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because really, essentiall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how that ever happened. And you'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ships in this country, so I look forward to that.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또 전략적 유연성 문제 다뤄질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 직접 회담에서는 다뤄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사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또 미국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 또 한국이 머니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압박을 했었는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이 철수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회담이 끝난 뒤에 국방비나 방위비 문제는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대신 주한미군 부지를 임대가 아닌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이 주한미군 부지 매입 얘기가 대체 어떤 맥락이냐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사실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소파 협정상으로는 이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고요. 주요 동맹국에서도 사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 관련해서 협상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실상 무료로 지금 부지를 쓰기 때문에 네. 방위비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된다, 좀 낮춰야 된다, 인상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협상 도구로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으로 우리는 그걸 그냥 공짜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걸 만들고 싶다, 양도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방위비 협상 때 좀 더 미국이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견제 문제도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따로는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외교 또 균형 외교가 자칫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중국 견제에 대한 압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적 균형 문제,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미국 언론들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서 직접 한국의 이 대중국 견제를 압박하는 발언은 없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회담 이후에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이 한국이 이른바 안미 경중을 과거와 같이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미 경중 아시다시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더 밀착하는 이런 행보를 얘기하는데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경제도 미국과 협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비중이 좀 높았던 점이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과거 정상회담 얘기까지 꺼내면서 발언이 길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기자들도 김정은과 언제 만날 거냐 질문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만나야 할 정상이 많지만 올해 만나고 싶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더 나가서 가능하면 올 가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정은과 만남을 추진해보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고요. 50분 조금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15분 넘게 김정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 대한 얘기에 그 트럼프가 굉장히 화색을 보이면서 내가 집권 일기 때 이만큼 업적을 이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또 한반도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매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얘기하면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집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권 일기 때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또 일본은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본에 좀 더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사실상 일본이 소극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삼지 않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풀어야 할 현안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다 보니까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루기 까다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첫인상을 어떻게 주는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정상회담 시작 전에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있는 저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예. 펜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복잡한 사인을 하기에는 제가 쓴 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 펜 내가 가져도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선물로 즉석에서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도 줄 선물이 있으니까 갈 때 잊지 말고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사진첩에 예.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해서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담 전반에 걸쳐서 트럼프를 추켜 세우는 발언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거나 또 다우존스 지수가 예.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 또 집무실을 재단장한 게 미국의 어떤 권위와 번영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좋은 남자인 것 같다. very good guy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냈고요. 또 매우 좋은 한국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달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켜 세운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게 사실 과거에 여러 정상회담들 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하면서 사실 거의 외교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 뭔가 돌발 발언을 하지 않고 뭔가 외교 결례를 면전에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첫인상을 어쨌든 싣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추켜 세워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는데 그런데 정상회담 결과가 구두로는 진행이 됐는데 문서화가 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공동 발표문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팩트시트 같은 내용, 그러니까 내용 정리된 그 문서로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팩트시트 형식의 어떤 내용 정리문은 나왔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 공동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합의문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문이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 아시다시피 SNS 아니겠습니까? 이 트루스 소셜의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 이 포스팅을 했었는데 맨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서 맞이하는 짧은 영상을 쇼폼 형식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 회담이 진행되는 라이브 링크를 또 올렸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모두 발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그리고 무기 구매를 얘기하는 이 모두 발언 내용을 2분 50초 분량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말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 만나서 영광이고 또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다만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기존 합의에 변경은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끝난 뒤에 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양보를 받아낸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번 회담이 이번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고 향후에 미국과 관세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등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